검찰 개혁의 시대 권력에 휘둘린 검찰,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검찰이 권력에 따라 수사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증거인데도 정권이 바뀌면 수사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상황들 말이죠. 과연 검찰은 정말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일까요?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 사건의 전후 비교.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은 이 사건들에 대해 전례 없는 출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원칙인데 김건희 여사에게만은 특별한 배려를 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메시지나 PC 기록 등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고 새로운 녹취까지 찾아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 과정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사건은 그대로인데 정권에 따라 수사 방향이 바뀌는 검찰의 모습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수사부터 기소, 형벌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검찰이 독점적으로 주도하다 보니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좌지우지되는 문제점들이 수없이 드러났다. 최하위 신뢰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검찰의 신뢰도는 25%로 수사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입맛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검사들의 대탈출.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 내부의 위기입니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검사 4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경력 10년 이하의 평검사가 전체의 30%에 가까웠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남아서 뭘 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부장 검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가려는 부장이 여럿이다. 서로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연차 검사들의 불만도 심각합니다.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차가워진 민간 시장.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검사 출신들을 적극 영입했던 대형 로펌과 대기업들마저 소극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혁 이후 당분간 검찰 출신은 안 받겠다는 분위기라며 아직 검찰에 있는 동기나 후배들에게는 그냥 버티라고 조언한다. 내부도 시끄럽겠지만 바깥은 더 차갑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법이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현재 당정협의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범죄 수사는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되죠. 개혁의 취지. 한 전문가는 개혁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권력기관에 굴복해왔다는 이유 때문. 똑같은 상황에서 재벌을 수사하든 정치인을 수사하든 조직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수사하는 것을 제2의 기관에서 통제하고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 집중 우려. 하지만 이런 개혁안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기구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행안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쏠릴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결국 검찰에서 행안부로 권력이 이전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남은 과제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히 조직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국 검찰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되려면 단순히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이 외부에서 감시되고 견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닌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회복해야 하죠. 국민이 주인인 사법부. 궁극적으로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수사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검찰 개혁이 과연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